자, 안녕하세요. 자, 10월 15일 오후 마감 시황입니다. 네, 양풀이 축소 되는데, 내일 일단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낮추잖아요. 근데 오늘 채권이 오전에 플러스가 나더니 확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풋단타 하나 팔리고 또 팔릴 기회가 있었지만 가격을 굳이 낮춰서 185원에 들어갔다 하면 190원에 넣지 않고 그냥 콜을 이제 해지로 잡았고 나머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콜을 지금 채워 넣었어요. 다는 못 채워놓고 아침에 채워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근데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이번에만요. 11월, 12월, 1월 달에 금리를 낮출지 여부는 모릅니다. 왜냐면 디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금리 낮추는 걸 아마 멈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금리가 내일 기준금리는 낮추는데 시장금리는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낮아져요.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자, 지금 기준금리가 1.5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1.25로 낮춰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지난번에 이게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지난번에 우리는 1.5였을 때 우리 시장금리는 10년물 채권 금리는 작년에 2.7, 2.8이었어요. 2.8 부근. 지금은 자 1.4, 1.5. 내일 1.1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은 거예요. 내일 낮추면 얘는 올라가 버리게 돼요. 얘가 빠지고 얘는 올라가게 되고 얘가 빠지고 만약에 채권 가격이 낮춰진다 그러면 더 유동성 공급이지만 자 그래서 꽉 채워넣지 못했어요. 품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콜 다 잡아라 라고 채워넣기엔 애매한 거죠. 변동성은 근데 커지는 거예요. 1.25만큼 또 떨어지면요. 그래도 그럼 풋이에요. 풋 한 방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2, 3일 오르다가 채권 이렇게 되면 가격 올라가요. 마이너스 빠지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든지 팔고 나가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오늘 뭐 20년물 딜미수가 장중에 저희가 보다가도 20년물 11시 6분에 딜미수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자 1시 몇 분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딜미수가 나왔다고. 근데 이건 이상하게 꼭 매번 행사도 아니고 금리 이러기 전에 꼭 자 왜냐면 금리 낮추기 전에 꼭 지난번에 딜미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채권은 딜미스라기보다는 10억에 대해서 6bp 0.06% 엄청 10억에 대해서 뭐 작은 건 아니지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손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20년물 채권인데 걔가 얼마에 샀는지 발행대를 봐야죠. 19-6이었기 때문에 19-6 기점으로 봐야 되겠죠. 아슬아슬하거든요. 19-6은 물론 지금보다는 싼 가격에 샀어요. 금리가 더 높을 때. 그러니 수익금이 있을 때 내일 채권 가격이 낮아질 때 대비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뭐 뒷미스까지는 0.06 갖고 우리는 저기 15억 달러 발행하면서 55bp 싸게 해준대. 무슨 6bp 갖고 자 10억 갖고 뭐 15억 달러도 자 10배 100배 더 넘어가는 이런 자금인데도 그죠? 100배 1000배 1000%. 뭐 근데 할때 어찌됐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일 1.25가 돼요. 자 금리를 1.75로 낮췄을 때 얘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달에 2.2 이때 변동성은 좋았어요. 근데 다시 1.5로 금리를 낮췄을 때 우리 채권 가격은 1.1 부근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 등락이 작죠. 자, 요건 어떻게 보면 적금이자고 요건 대출이자가 돼요. 근데 지금 적금 기준금리는 낮춰졌는데 얘는 이제는 너무나 레벨이 높아서 안녕하세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이든 어쩌든 그러면
변동성은 커집니다. 모든 파생은 빚으로 풀기 때문에 등락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자, 파생인데 뭐 맨날 벌겠습니까? 원금을 잃지 않게 쫀쫀하게 하다가 셀 때 튀어버려야죠. 지금 셀 때 튀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아직은 막 못 올라가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지니까 자, 정책금리. 근데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자, 내일 시장금리도 빠진다. 이 와중에 채권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더 콜 들어가야지 돼요. 유동성 공급이에요. 채권 마이너스인데 금리 빠지니까 당연히 현금 콜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금리 올라가고 가격 빠진다. 그러면 있는 것만 팔아 나가겠습니다. 있는 콜만. 오늘 채우는 폴만. 오늘 한 30%? 좀 더 채워놓으셨죠? 30%에서 40% 가까이 이제 채워놓으셨어요. 더. 그래서 자, 지금 비중을 일단 요렇게 잡고 가야 되겠죠. 어디로 흘러가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물론 자, 뭐 어떻게 되든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예. 자, 아침에 채워놓으세요. 그 대신 자, 파생승리함님 아침에 채워놓는 게 지금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중을 잡아서 갈 때는 하나 쪽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양쪽을 지금 채워놓은 상태예요. 근데 많이는 못 채워놔요. 여러 가지 조금 터질 만한 금융권의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라가는 대로 내일은 콜을 또 다시 팔아 나가겠죠. 풋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도 뭐 근데 여기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풋도 이제 세게 나오죠. 세게 나오. 우리가 한 번도요 양풀이 마이너스 축소가 될 때 그걸 거치지 않고 등락이 나왔던 건 작년 6월 달 말고는 없어요. 한 번도 양풀이 축소가 되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사실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 왜 몰라요? 경기가 안 좋은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기보다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근데 내년 1월 달까지는 낮출 수 모른다고요. 항상 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간에 자, 요렇게 당월물이 시작하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되면 별로 등락이 없어요. 지금도 자, 요러고 있으니까 뭐 별로 등락이 없죠. 근데 양풀이 마이너스 축소 구간 때 요렇게 진행되고 나서 하락이 나오거든요. 이때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시장금리가 1.1%대라서 그리고 기준금리보다 한참 밑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틀립니다. 기준금리보다 정책금리보다 기준금리보다 콜금리 기준금리보다 이제 채권 가격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환율을 유심히 봐야 되겠죠. 요이 땅 할지 이때도 말해요. 네. 내일은 이제 상승으로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콜을 채워놨는데 그죠? 내일 한 이틀 정도까지도 하지만 변동성이 하락이 나올 때 풋을 이번에는 갈아타도 지난번부터처럼 너무 높은 걸로 우리 300원대 300원? 200원 중반 이상의 콜로 뭐 이렇게 비싼 걸로 갈아탔잖아요. 지금은 내일을 한 번 정도 갈아탈 수 있지만 계속 갈아타지는 않을 거예요. 콜 나온 이후에 자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5월 달도 등락 나오기 전에 떨어졌다. 이거는 별로 양풀이 그나마 이때라는 괜찮아요. 이거 양풀이 축소 구간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제 세게 나오지만 양풀이 축소. 자, 10월 달 징글징글 이때는 차라리 양풀이 축소보다는 콜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뭐 이거 별거 없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리고선 근데 싸진 풋을 갈아타진 않겠죠. 내일은 일단 금리 낮추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던 어쩌던 채권 가격도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일 돼봐야지 알지만 지금 당장은
자, 원하는 지금 이거 아닙니다. 원하는 이해 보시면 안 돼요. 원하는 자, 다른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 거래를 보셔야 돼요. 얘는 이제 멈췄어요. 근데 KTB 지수가 자,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요. 안전자산이. 내일 금리를 낮추면서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냐고요? 아니요. 채권도 빠지니까. 지난번에 9월 18일 날 그래서 뭐 콜을 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난포까지 아직은 그러지 못해요. 라임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보단 더 떠서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 10%더 올라간다. 그럼 8%, 20% 들어가면 자, 8대 10 정도 맞추고 가니까 또 콜 올라가고 빼나가다가 우리가 콜 다 뺀 상태에서 풋이 터져버리면 좋은 거고요. 자, 근데 이 정도씩 이제 콜을 또 다시 내일 강하게 나와서 아침에 추가를 더 하던 팔아 나가면 자, 웬만큼의 원금 회수 부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풋은 한 번 정도 갈아탈 수 있지만 아직은 이번에는 안 갈아탈 수 있어요. 채권이 팔고 나가던 둘 중 하나죠. 물론 여기서 채권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채권 자금이 팔고 나가면서 환율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변동성 최고가 되겠죠. 이미 기준금리 대비 채권이 자, 내일 1.25가 기준금리가 되면 채권은 여기에 반대되는 채권은 1.4에서 1.5까지 자, 낮아질 테니까 자, 내일 채권이 금리가 빠지던 채권이 금리가 오르던 채권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단기 채권만 오늘 플러스였고 초장기 채권은 마이너스 딱 던져버렸어요. 등락이 큰 채권들은 막판에 엄청나게 던져버려가지고 자, 완전히 각도는 반전이 될 정도로 아침장 플러스였지만 결국 채권은 마이너스 보합으로 끝났는데 채권 가격은 그래서 비중은 내일 아침장 일단 자 상승을 대비해서 그렇다고 다 10을 채워놓을 수는 없죠. 아침에 해서 8 정도까지 올리고 콜은 10 그대로예요. 풋은 대신 자 금리를 올리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일단 미국 선물은 올라가지만 이거 백락 올라가 봤자 미국 선물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또 조금 의외인 거는 미국 채권 가격이 안 빠지네요. 마이너스 2예요. 0.2T 정도. 금리는 살짝 올라가고 있어서 1.69지만 자, 우리는 내일 틀리죠. 오늘 현저히 틀렸어요. 일본은 1.87% 상승을 하고 중국은 마이너스 0.56 지금 이렇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해서 강보합인데 자 우리가 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콜을 더 많이 들어가기가 좀 찝찝하는 거는 이미 이런다 근데 뭐 어디서든 우리가 파생 결합 상품 그때 알았잖아요. 네, 미리 요거 말고 ABCP 중국 채권도 있는데 요거요. 요거 환매 중단 리스크 충분히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 환매가 안 돼요. 왜냐면 얘네는 정말 짜투리로 이렇게 요거 전환사채랑 BW예요. 근데 신주인수권 요거 자 주식으로 전환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1년에서 1년 6개월 후 주가 흐름에 따라서 근데 만기가 돼버렸네요. 자 환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중단 안 돼요. 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하고는 틀리죠. 12는 자 얘는 대주 지분도 크기 때문에 뭐 대주 지분의 10% 물론 작은 금액 아닌데 그거 받으려고 대주 지분 싹 없애버리 망하진 않겠죠. 그리고 비매출이에요. 외부에서 팔아먹지를 못하는 채권입니다. 자, 이대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요거 터질까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거 어찌됐건
자, 펀드 종류에 따라서요, 한 달에 한 번 환매가 가능한데,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유동성 부족 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예 펀드를 청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펀드를 털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입 의사, 개개인 다 동의를 받아야지 돼요. 짜투리 여러 명 합쳐갖고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줄줄이 하락을 할 수가 있으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상승으로, 미증시에 무슨 악재가 있어서 폭락을 하면 모를까, 우리는 금리를 낮추는 구간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레벨 부담이 높아서 막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사고는 있습니다. 오늘 19-6 20년물 채권은 사실 너무 저 딜미스인가 뭔가, 자, 알 수 없어요. 100원 싸게 9,323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얘는 더, 자, 센 가격에 사서 19년도 6월달 금리 아시잖아요. 1.67, 1.7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거래가 됐다. 1.657, 지금 1.4인데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조금 싸게 6bp 정도 던져서 내일 채권 가격 빠질 걸 대비한 걸 또 금리를 앞두고 금통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90% 이상 점치고 있지만 내일 그러니까 일단 풋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콜을 채워 넣습니다. 팔아 나갔고, 어제 팔아 나갔고, 나머지 오늘 아침에 좀 초반에도 빼고 나중에도 빼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뺐어요. 많이 2까지 줄였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2.5 많으면 3 콜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일 아침 대응이겠죠. 뭐 근데 미증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비중을 여러분들께서 잡는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내일 아침에 많으면 8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 내일 아침에 봐야죠. 내일 아침에 세다 그러면 매도할 수 있어서, 네, 내일 아침에 일단 내일 아침에 오른다 그러면, 자, 많이 오른다 그러면 60% 이상 매도해 놓고 10%는 높은 가격에 걸어 놓고 가는 거예요. 50%는 최소. 근데 아침에 9시 반까지, 자, 근데 요 금리 언제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아예 밖에서 휴대폰으로 못 하실지 모르니까 걸어 놓고 나가셔야지 돼요. 자, 한 5원, 10원 오르는 구간에 쫙 걸어 놓기, 그거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가면서 팔릴 테니까, 안 팔리면 뭐 푸신 거예요. 풋을 당장 사들이지 않아도 있는 풋으로만 대응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비중을 요렇게 잡고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요, 시장금리 말하는 거지 기준금리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 좋아질 수 있어요. 변동성이 세지니까. 자, 우리가 작년에 웬만큼만 비중 잡고 있으면, 아니 4대6만 잡고 있었어도 풋이 터지거나 콜이 터지거나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채권 금리가. 근데 시장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져요. 채권 금리가 더 시장 금리 위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조금 회수하는데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단타를 쳐도 빨리 한 호가씩 두 호가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미아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미아님? 제가 미아님 비중이 이제 안 들으시나 지금? 아까 비중이, 자, 어느 정도 거래되면 지금이 변동성이 굉장히 약할 구간이에요. 근데 내일 기준금리를 딱 하니 낮추고 나면 채권금리는, 10년물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위에 있기 때문에, 자, 매매하기는 훨씬 나아집니다. 자, 그래서 보고, 아까 루이비통님 금리는 비중은 신규회원분들 비중을 맞추다 보면 기존회원분들도 비중 맞추기 쉽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만 맞추고 나면, 지금은 한두 번 정도의 풋은 좀 세게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시장금리 위에 기준금리가 있다는 건 변동성이 고도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옵션은 웬만해서 풀이 까이진 않죠. 풀이가 까여도 살짝의 플러스가, 자, 나는데, 지금 ELW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어저께, 오늘 분명히 콜 마이너스 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올랐다 빠져도 어저께 오른 만큼이 있는데 오늘 약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자, 풋은 당연히 빠지니까 마이너스. 우리 높은 거 갖고 있잖아. 근데 요거는 이 LP가 반드시 거래하면서 회수해 버립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은, 이 정도의 프리 축소는. 그래서 등락이 나올 때 팔아가지만 지금 지난 9월 18일처럼 다 채워넣을 수는 없어요. 금리를 낮췄어도 채권 가격이 한도 없이 낮아지면요. 금리가 한도 없이 올라가면요. 자, 환율 올라가게 돼요. 얘네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매도하고 나가게 되니까 환율 올라가게 되고 오히려 악재 한 번씩 폭락이 세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비중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서 자, 매매하신다 그러면 무리 없이 자,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채권 흐름은 내일 기준금지 하락과 함께 지수는 살짝 반등으로 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자금을 막 줄여야 될 시기는 아니에요.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자, 오른쪽이 이제 빠지는 쪽보다는 셀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미증시가 뭐 엄청난 악재가 있다 그러면 내일 금리를 낮추도 말도 뭐 소용없는 거겠죠. 근데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찌됐건 금리를 하락하는 하향 밑으로 낮추게 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지수 하락이죠. 자, 푸드 올라가겠죠. 근데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러면 이제 콜 쪽에 좀 반등을 보면서 일정 부분씩 자, 매도를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일단 비중은 다시 이 정도까지 빠졌던 콜을 채워놔서 6대 10이에요. 물론 이 10은 차월물일 때부터 마이너스 난 것까지 갈아탈 때까지 있었던, 갈아타서 쪼그라들었어도 매입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를 더 맞추는 건 내일 아침에 진짜 장세가 자, 퍼센트대로 싼 콜까지도 움직인다 그러면 7이나 8을 맞춰서 팔아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6에서부터 빼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채워놨습니다. 다시 콜을 매도를 했다가 그래서 비중대로만 해 나가신다 그러면 자, 변동성은 다시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해갈 거예요. 이따가 미국 증시에 등락임이 조금 보이면 야간 무방에서 나머지 채권 흐름이랑 보면서 포지션 한번 아침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등락이 좀 작았죠. 하지만 자, 기준금리 낮춰주고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좀 야무지게 올라갈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등락 있으면 그때 시작을 하겠습니다. 악착같이 해갖고 원금 등락 작을 때 지키다가 등락 셀 때 자, 세게 몇백 %씩 1000%씩 수익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